네, 오늘 14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1회, 2회, 3회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네이버에다가 KPC라고 적을까요? KPC 자격을 선택할게요. KPC 자격에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기출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출 종목은 정보기술 자격. 파워포인트 최신 문제를 한번 볼까요? 110회차. 우리가 이거를 한번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워포인트 110회차. 110회차를 했었네요. 그러면 105회차로 넘어갈게요. 110회차 하지 말고 105회차로 가겠습니다. 자료실에 ITQ 똑같고요. 105회차는 맨 4번에 있겠네요. 네, 105회차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세요. 자, 압축 풀기는 문서에 백석문화대학교에 나타내 줬고요.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제일 먼저 슬라이드 크기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모니터 끄고요. 자, 마스터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에서 사용자 지정에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돼야 되죠. 사용자 정의로 A4 형태로 만들게요. 확인하고 네, 맞춤 확인을 했습니다.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세 번째 거죠. 첫 번째가 메인, 두 번째 서브의 두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클릭해서 왼쪽 위에다 이렇게 맞춰줬어요. 왼쪽에 맞춰주고 오른쪽은 쭉 잡아 당길게요. 당긴 다음에 얘를 살짝만 위로 올릴게요. 얼만큼 올릴지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살짝 올려주고 홈에서 보면 굴림 40의 흰색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서식은 다 홈에 있죠. 들어가서 굴림 영문체를 지나서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마우스 휠을 내려서 한글 글씨체 굴림에 글자 크기 40에 글자 색깔 흰색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 세로는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니까 중간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에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모양을 좀 만들겠습니다. 화살표 모양이 밑에 잡혀 있으니까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끝에가 요거죠? 양쪽이 꺾여 있는 거 클릭 드래그로 하단부를 맞춰주고 얘를 그렇죠. 좌우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냥 맞추세요. 어차피 뭐 음영이 이제 검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기 흑백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색깔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평행사 변형이네요. 도형에서 이거죠. 클릭해서 처음에는
전체 크기로 맞춰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좌우 조절점에서 당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어차피 검정색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진한 색을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한 색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로고가 들어가는데 로고가 왼쪽 밑에 ABC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삽입에 그림에 자, 문서에 ITQ 픽처. 그래서 ABC 주식회사가 로고 1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로고 1을 그림으로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로고 1이라고 잘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삽입하면 정 가운데 나올 거고요.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으로 클릭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자, 얘를 이 작업을 봐야죠. 왼쪽 하단이네요. 왼쪽 하단에 놔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만 더요. 여기 페이지 번호가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페이지 번호를 선택해서 홈에서 글자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올게요. 자, 이제 제 1작업부터 작업을 쭉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페이지를 만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도 바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컨트롤 알파벳 M을 눌러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는 엔터 치면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바로 나와서 내용을 써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차. 자, 목차. 여기서는 엔터 치면 안 되죠? 엔터 치면 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엔터 치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거 선택하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쓸 건데 1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밑을 볼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죠? 네, 여기에서 1점 이렇게 자, 클릭하고 엔터 또는 컨트롤 알파벳 M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면 컨트롤 알파벳 M을 눌러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썼고요. 컨트롤 알파벳 M 자, 클릭하고 4번 3번이죠. 컨트롤 알파벳 M 맨 마지막이 4번 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이제 제1작업 들어가서 1작업 하기 전에 페이지 번호부터 설정할까요? 삽입에 보면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선택하고 적용만 하면 현재 페이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적용을 해야 전체 슬라이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1번 슬라이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1번 슬라이드 이해하고요. 얘는 선택해서 지워버릴게요. 자, 우선 삽입에서 그림에 들어가서 자, ABC 주식회사 선택하고요.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으로 회색 부분 없애줄게요. 조금 더 2 슬라이드에서 6 슬라이드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첫 장이니까요. 첫 장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해서 나타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번 그림을 가져오는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전체 한 절반 정도. 자, 사각형 가져오겠습니다. 삽입에 사각형을 선택하고 절반 정도 되게 맞춰 놓을게요. 자, 절반 정도 한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동그라미 1번,
투명도를 50으로 하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집어넣으래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자, 채우기 투명도는 50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도형을 50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지를 50으로 하라는 얘기겠죠? 그림을 투명도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삽입에 삽입이 아니라 쉐이프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걸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림이 보니까 3번 그림은 들어가라고 돼 있네요. 3번 그림 선택해서 삽입해줬습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클릭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자, 여기 채우기 들어가서 여기를 50으로 할 겁니다. 이거나 그거나 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림 서식이라고 나왔으니까요. 도형 서식이 아니라 그림 서식이 중요한 거죠. 자, 나타나줬고요. 도형 효과에서 윤곽이죠. 윤곽이 아니라 도형 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여기를 5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5포인트. 그렇죠. 자, 옛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바꿨는지 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 시험에는 이렇지는 않은데 전 버전 즉 시험 문제가 바뀌기 전에는 여기 점 편집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점을 편집했어요. 이런 식으로 편집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형태들도 나왔습니다. 잠깐 보여주면 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에다 갖다 대고 클릭 드래그 하면 점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 점을 삭제할 수도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글씨 하면 되겠네요. 글씨. 글씨는 동그라미 2번이죠. 갈매기형 수장, 굴림,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의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했습니다. 자, 굴림을 하고요. 쓸게요, 그냥. 엔터. 자, 그 다음에 굵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굴림, 굵게. 자, 글씨를 잡았을 때는 점선으로 나오는데 이 테두리를 선택하면 실선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 글씨에 가야죠. 글씨에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반사는 2분의 1 반사인가요? 네, 2분의 1 반사. 그다음 옵셋이 4pt만큼 되어 있네요. 옵셋이 4pt.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반사에서 반사 옵션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간격이 여기 6일 4pt로 하라는 소리예요. 4pt로 했고요. 도형 효과에서 도형 효과가 아니죠. 글씨죠.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해서 갈매기형 수장이 이거죠. 이게 갈매기형 수장, 이거는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래쪽 갈매기형 수장 아래쪽, 갈매기형 수장 위쪽을 선택해 줬습니다. 갈매기형 수장으로 위로 만들어 줬고요. 이제 클릭 드래그로 크기만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AND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해서 들어가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맞춰 줬습니다. 자, 제일 작업 이 상태로 마무리 짓게요. 뭐 더할 건 없으니까. 자,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는 얘를
크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게요. 텍스트 입력하시오는 없애고요. 사각형으로 하나 모양 만들죠. 삽입에 도용해서 사각형으로 이 정도 만들어 놓고요. 그림 먼저 집어넣을까요? 삽입에 그림에 들어갔을 때 자, 의사 모양 있는 게 5번이네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나올 겁니다. 그림 5번으로 하라는 거. 그림 보고 그냥 해도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자, 삽입해서 자르기 들어갑니다. 그림 형식에서 아주 크게 보고 작업할까요? 자리가 네, 여기 있네요. 자, 자르기 선택했고요. 의사만 나올 수 있게 의사와 한조만 나오는 이미지로 선택했고요. 자, 이제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면 됩니다. 위치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모양이네요.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요거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잡아줬어요. 색깔 적당하게 흰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색깔 적당하게 집어넣고요. 얘도 색깔 적당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보니까 얘는 전부 다 도듬 24네요. 그래서 홈에 가서 글자체를 도듬 24. 당연히 글자색은 검정이겠죠. 1 집어넣고요. 아, 제가 서식을 다 지워버렸나 봐요. 도듬에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이죠, 얘는? 흰색. 자, 텍스트 삽입을 이용해서 텍스트 삽입을 할게요. 자, 클릭 한번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듬 24가 되겠죠? 도듬 24로 해서 글자를 쓸게요.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고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자, 우선 이렇게 하세요. 클릭 드래그 먼저 한 다음에 쉬프트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쉬프트도 누르세요. 됐죠? 놓고 또 클릭 드래그 간격은 위아래 간격. 자, 이쪽하고 이쪽에 보였나요? 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의 요 간격, 요 세 개의 간격을 다 동일하게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수고를 좀 덜 할 거예요. 대충 놓게 되면 얘는 얘대로 잡아서 다시 정렬에 그다음에 맞춤 들어가서 그렇죠? 세로 간격 동일하게 눌러주고 이걸 세 번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씨도 이렇게 잡아서 글씨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하이퍼링크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글씨를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이퍼링크. 현재 문서죠.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 단계 현황, 단계별 환자 현황 확인 눌렀습니다. 하이퍼링크까지 나타내 줬고요. 이 앞에 있는 숫자 수정해 줘야죠. 자, 여기까지가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작업 들어갈게요. 삼작업은 전부 다 굴림 20이네요. 굴림 20, 줄 간격이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머리 끼우가 첫 번째 거는 요거죠.
번째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보기에서 안내 눈금선, 눈금선 말고 눈금자를 보죠. 눈금자에서 요 아래 거를 클릭 드래그로 간격을 좀 더 넓혀 놓을 수 있다고. 요거는 그냥 두고요. 요 위에 거, 요 사각형이 아니라 요 조그만 삼각형 있죠? 이 조그만 삼각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조절해 놓으면 띄어쓰기를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홈에 들어가서 얘는 전부 다 굴림 20. 첫 번째 건 24일 거예요. 24의 굵게죠. 1.5, 24의 굵게 1.5, 24의 굵게 줄간격 1.5.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주면 되고요. 엔터 한번 친 다음에 탭 한번 눌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아니라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화살표 눌러서 이건 조금 안으로 살짝 들어가겠어요. 참고로 두 번째 거는 그렇죠. 굵기가 해제돼야죠. 그렇죠? 자, 쉬프트 엔터. 자, 이렇게 나타냈고, 자, 위에 텍스트 부분은 좀 위로 더 올렸고요. 밑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얘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킬게요.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자, 우선 클릭 드래그 먼저 한다고 했죠. 드래그 먼저 하고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 눌렀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딱 맞췄고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잡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왼쪽으로 살짝 가면 하나의 단어만 딱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쓰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와 버리네요, 얘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맨 마지막에 n만 빼세요, 이렇게. n만 빼고 쓰세요. 그럼 안 올라와요. 그리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죠. 자, 나머지 글씨 입력 완료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안 올라와요. 다 잡고 하면 돼요. 이거 글머리 끼워 바꿔야 되죠.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글머리 끼워에 가서 조그만 사각형으로 바꿨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머리 끼워 조그만 화살표 가서 바꾸셨습니다. 자, 바꿨더니 여기 사이가 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화살표죠? 두 개 같이 잡을게요. 쉬프트 눌러서 같이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도 아이고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얘는 엔터해야 글머리 기호가 생길 거고요. 밑은 쉬프트 엔터. 자,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자, 동영상 나타내겠습니다. 자, 삽입에 보면 오른쪽에 미디어에 비디오가 있어요. 비디오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택하면 되고요. 잡아서 해당하는 곳에 갖다 놨는데 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줄일까요? 자, 하나 더 왼쪽에 보게 되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네요. 재생에 들어가서 반복 재생 자동 실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이제 표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표 슬라이드에서는 도듬 16이네요. 제가 4번에 6번을 나타냈네요. 그럼 얘를 1번 해야 될 내용을 이걸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6번에 있는 내용이죠. 6번에 있는 내용을 이걸 다 잡을게요. 이만큼을 다 잡아서 페이지 번호는 잡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를 컨트롤 X로 잘라내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4번 슬라이드 2번, 3번 표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죠? 표 슬라이드. 그렇죠.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네요. 표 슬라이드입니다. 두 개의 도형 선형 아래쪽 글꼴은 굴림 18로 되어 있네요. 자, 시작하죠.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해서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고요.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자, 그런 다음에 첫 행과 줄무늬행은 체크 해제하고요. 1번에 봤더니 1번은 3번 전체가 스타일 1번의 강조 6이네요. 스타일 1번의 강조 6번. 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공간 배치를 좀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좀 더 가도 관계없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합쳐졌죠. 합쳐진 부분은 영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셀 병합을 눌러주면 됩니다. 테두리 클릭하고요. 굴림 18로 할게요. 홈에 들어가서 굴림 18은 돼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세로 또한 중간으로 만들어주고 열과 열 사이를 잡아 당겨서 공간을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간격을 1.5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밑줄 생기는 건 알죠? 사전에 없어서 그래요. 사전에 추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열의 간격을 좀 조절해야겠네요. 그렇죠? 열의 간격을 좀 조절해서 글자가 좀 다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확보할게요. 저염식과라는 것이 글자였고 절주와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나타내 줬고요. 이제 도형 집어넣을게요. 자, 삽입해서 도형에 들어가서 한쪽만 잘려 있는 거죠. 클릭 드래그로 하나 만들어 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들어갑니다. 배치라는 거죠. 클릭 드래그로 위 간격 좀 나오게 해서 잡아줬습니다. 당연히 색깔은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홈에 들어가서 굴림 18로 다 나타나겠습니다. 굴림, 글자 색깔, 검정. 자, 지금까지 작업한 예를 잡고 클릭 드래그 먼저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 누릅니다. 간격 맞췄고 당겨서 잡고요. 또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쪽을 맞춰주고 잡아 당기는 거죠. 예.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 집어넣을게요. 클릭 드래그로 크기 맞춰서 놓고요. 자, 도형 채우기에는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오른쪽 클릭, 도형 서식 들어가서 색깔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색깔을 난 좀 진하게 하겠다. 진한 색으로 바꾸세요. 중간은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면 되고요. 맨 끝은 아예 흰색으로 만들겠다. 흰색 선택하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에 가서 굴림 18, 굴림 18, 가로 세로 가운데 됐고요. 검정 굵게, 굵게는 할 필요 없고 검정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자, 클릭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에서 간격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3작업까지
제 4작업까지죠. 자, 마무리했고요. 이제 차트 들어갑니다. 제 5작업. 자, 차트 클릭하면 돼요. 5작업 선택해서 차트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묶은 세로막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선택할게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제 엑셀이 뜨겠죠. 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자, 3행과 4행과 5행 잡아서 삭제해버리고요. 자, 1행에다가는 2016년이라고 쓰고 입력탄 엔터 치지 마세요. 여기 조절점을 그냥 땡길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나올 수 있게 잡아줄 겁니다. 고혈압 1단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과 행 사이를 더블클릭하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클릭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안 나오네요. 이 안에 있더니 그냥 쓰죠. 그러면 안 나오면 쓰세요. 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문구가 있으니까 다 잡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숫자에서 쉼표 스타일만 만들어 줄게요. 쉼표 스타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행과 열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이 행렬 전환이라는 걸 눌러줄 거예요. 행렬 전환 클릭했더니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자, 엑셀의 원본은 X 눌러서 끄겠습니다. 자, 차트형에 있는 글자체 도듬 16이네요. 홈에 가서 도듬 16으로 해줬고요.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서식에 들어갔을 때 차트 디자인의 차트 서식에서 이 선을 윤곽을 자동으로 할 겁니다. 검정으로 해주면 돼요. 검정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노랑이라고 되어 있죠. 차트 영역 노랑,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 이렇게 해줬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은 공서 24 굵게네요. 공서 없으면 쓰겠습니다. 공서 24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에 가서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 자, 이제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나타내 줄게요. 아이고. 모니터에서 그냥 한 번에 보면서 작업하기가 좀 만만치 않네요. 시험 때는 여러분들한테 시험지가 다 배부가 되니까요. 시험지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까지 나타내 줬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고혈압 2단계라고 되어 있네요. 고혈압 2단계는 이거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이 2단계를 표식에 있는 컷건선으로 만들고 보조축으로 할게요. 자, 이제 확인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보조축 지정했고요. 가 표시는 여기에만 들어갔네요. 2019년에 있는 요 막대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 막대만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갔을 때 데이터 레이블 저희가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해서 9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트 요소 추가해서 뭐 있어야 돼요?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테이블에서 범례 표시 포함. 자, 그 다음에 눈금은 클릭하고 맨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본축 눌러서 서식에서 테두리 50%,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두리 50%더 밝게. 얘도 마찬가지죠? 테두리 50%더 밝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가 100씩 올라갔죠?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축소식 들어갔을 때 보조축이 100씩 올라가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줬고요. 범위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이 범위는 없음으로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삽입 들어가서 도형 들어갈게요. 도형에서 요거죠?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매년 증가세를 영역 찾겠습니다. 자, 이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파랑 강조 1. 미세는 파랑 강조 1이 돼 있어요. 현재 여기가. 얘가 파랑 강조 1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굴림 18로 돼 있네요. 글자체, 굴림, 글자 크기 18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가로, 중간, 가운데 그리고 글자색은 당연히 검정이겠죠. 그래서 매년 증가세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차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